한 사람의 눈빛이 왜 자꾸 떠오를까요? 어깨에 스친 가벼운 손길, 생각나서 보냈다는 짧은 메시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면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정미영 상담사입니다. 말보다 빠른 신호, 유부녀의 감정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눈치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건 이미 시작된 감정의 흐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와 그 속에 감춰진 진심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당신이 느낀 그 감정,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그 눈빛, 그녀가 허락한 순간. 어느 날 문득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무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저 인사하는 정도였다면 슬쩍 피했을 그 시선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천천히 다가올 때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허락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장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몇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큰 기대 없이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이 장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짓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장 씨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건 관심 이상의 느낌이었죠. 여성의 눈빛은 생각보다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인다든지 말끝마다 눈을 맞추며 고요하게 웃는다면 그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말보다 빠르고 어떤 스킨십보다 선명한 허락의 시작이죠.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풋풋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많은 계산과 감정이 깃들죠. 특히 여성이 먼저 보내는 눈빛은 호기심과 조심스러움 사이에서 기울어진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눈을 오래 마주치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혹시 요즘 따라 어떤 여성의 눈빛이 자꾸 생각나시진 않나요? 그녀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단순한 관심을 넘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서서히 좁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감정이 묻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터치, 이미 시작된 스킨십. 터치는 말보다 솔직합니다. 특히 그 터치가 우연을 가장하고 있다면 이미 감정은 꽤나 진척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사친과의 거리감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그녀가 자꾸만 팔을 툭툭 친다거나 잔을 따를 때 손등이 닿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이 씨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괜히 닿은 것 같았다는 감각,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라는 기대와 묘한 상상이 함께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성들은 의도 없이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는다든지 대화 중에 웃으며 손등을 툭 치는 행동은 마음이 열렸다는 징표입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여도 본능은 그 터치 속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혹시 그녀와의 대화 속에 자주 마주치는 신체 접촉이 있나요? 그녀가 다가오는 터치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낯설진 않으신가요? 이미 시작된 스킨십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감정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킨십은 그 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3. 그냥 생각나서요. 감춰진 욕망의 메시지. 단순한 안부인 척 건네는 메시지, 그냥 생각나서요. 라는 말 속에는 종종 감춰진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어느 날 늦은 밤 오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잘 지내죠?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안부라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중년 이후의 감정은 단순히 설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은 말로 포장되어 나타나고 그중 가장 흔한 포장이 바로 생각나서입니다.
이 말은 곧 보고 싶었다는 고백이고 그 순간 당신이 떠올랐다는 감정의 기록입니다. 게다가 이 문장이 밤늦은 시간에 도착했다면 그 함의는 훨씬 깊어집니다. 문자 하나로 마음이 뒤흔들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자꾸 되새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미 특별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미 당신은 감정의 회로 속으로 들어선 셈입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한 문장, 그 속에 담긴 욕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렇게 말없이 다가오고 우리는 어느새 그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4. 농담 한마디에 얼굴 붉히는 이유. 가벼운 농담에 웃다 문득 얼굴이 붉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 반응, 단순히 수줍어서가 아닙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직장 동료와 점심 식사 중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라는 농담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중년 이후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건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피하고 말끝이 흐려지기도 하죠. 이런 반응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마음의 소란이자 감정을 숨기려는 방어입니다. 특히 이성의 농담이 자주 기억에 남고 그때의 분위기가 자꾸 떠오른다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혼자 설레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그 말을 들은 당신의 반응이 무거웠다면 그건 무의식이 이미 감정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농담 한마디 사실은 가장 진솔한 감정이 묻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때론 농담보다 훨씬 더 강한 여운을 남기기도 하죠. 5. 당신만 아는 이야기? 그건 독점 선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그건 단순한 신뢰를 넘은 감정의 독점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한 씨는 지인 여성으로부터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편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중년의 관계는 말보다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감정을 털어놓을 것인지, 누구에게만 나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지.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건 그 사람을 감정의 공간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특히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나 아픈 기억,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명백한 관계의 신호입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독점 선언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말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 그녀가 자꾸만 당신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그 사람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관계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6. 남편 이야기 뒤에 숨은 감정의 문. 여성이 남편 이야기를 자주 꺼낼 때 그 속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불만이나 아쉬움의 말은 지금 듣고 있는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동호회 활동 중 만난 한 남성과 대화가 잘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어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말은 남편에 대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감정의 문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공백을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채워보려는 신호인 셈이죠. 중년 여성들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속엔 비교, 기대 혹은 은근한 호소가 섞여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야. 당신이라면 다를까? 그녀는 상대의 반응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녀가 당신에게 자주 남편 이야기를 꺼내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녀는 감정의 무게 중심을 바꾸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말은 과거를 가리키지만 감정은 현재의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이 배우자 이야기를 타인에게 꺼낼 때는 이미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7. 칭찬의 무반응. 더 깊은 감정을 누르는 중. 오늘 옷 잘 어울리시네요. 머리 스타일 바꾸셨나 봐요. 분위기 좋아졌어요. 그녀는 분명 웃었지만 어쩐지 반응이 약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같은 카페를 자주 찾는 여성에게 몇 차례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칭찬도 몇 번 해봤지만 그녀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죠. 그때는 자신이 어색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웃음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누군가의 호의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호의가 이성적인 관심처럼 느껴질 때는 감정을 꾹 눌러두려는 경향이 강하죠. 왜일까요? 상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드러냈다가 상대가 한 발 물러나면 상처받을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녀는 반응을 감췄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은 진심을 쉽게 내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그래서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녀의 무반응이 내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무표정 속에 말 못할 설렘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조심스러움은 오히려 더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8. 감정을 공유한 후 물리적 거리도 사라진다. 한 사람과 감정을 나눈 순간 그 사람과의 거리감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공감은 심장을 움직이고 그 진동은 어느새 손끝으로 전해지기 마련이죠. 서울에 사는 50세 이 씨는 우연히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날씨 이야기였지만 이후 몇 차례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녀는 아들의 진로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했고 이 씨는 자신도 같은 시기를 겪었다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언제부턴가 나란히 앉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감정을 공유한 후 사람은 경계를 낮춥니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은 안심을 주고 그 안심은 신체적 거리마저 허물게 만들죠. 그녀가 먼저 옆에 앉고 몸을 살짝 기댄다거나 이전보다 말하는 톤이 부드러워졌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닌 정서적 연결의 결과입니다. 마음을 나눈 뒤 찾아오는 거리감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의 안전지대를 향해 다가서게 되니까요. 혹시 요즘 따라 누군가와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감정의 문은 열렸고 몸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9. 비밀을 털어놓는 그 순간 그녀는 무장해제. 이 얘긴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는 감정의 갑옷을 벗고 있는 중입니다. 비밀은 감정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것이고 그걸 꺼냈다는 건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상태라는 뜻이죠. 부산에 사는 53세 윤 씨는 최근 함께 일하는 여성과 퇴근길을 자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이혼을 생각 중이에요.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선택한 듯한 기분도 들었다고 하죠. 비밀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고비나 아픔일수록 그 이야기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지기 마련이죠. 그녀가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당신은 단순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발을 들인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며 이건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던 적 있나요? 그 말은 나를 안아주세요 라는 감정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 역시 그녀의 내면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10.
먼저 다가오는 유부녀, 그날이 마지막 선이다. 내가 먼저 연락했네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해요. 이 말 속엔 수많은 고민과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유부녀가 먼저 다가온다면 그건 마음속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사는 51세 최 씨는 헬스장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운동 정보였고 그 다음은 식단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네요. 왠지 허전했어요. 이 한 문장이 최 씨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호의라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녀가 먼저 다가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부녀는 쉽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치, 가족, 책임. 모든 것이 그 선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면 그건 감정이 그 모든 무게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까지 수십 번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먼저는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준비한 감정의 표현이죠. 혹시 당신에게 먼저 다가온 유부녀가 있나요? 그녀의 말투, 눈빛, 그리고 메시지에 담긴 그 미묘한 감정들.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닌 그녀가 넘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시작을 고백이나 데이트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 말로 설명되지 않는 신호들이 먼저 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무심한 손길, 밤늦은 메시지 한 줄. 그 안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죠. 유부녀의 감정은 더 무겁고 더 복잡하며 동시에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면,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그건 이미 감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감하고 서서히 좁혀지는 거리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